저희 지금 불가리아에 들어간 지 2년 됐고요. 이제 올해 9월 되면은 정확하게 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불가리아 들어가서 지금 저희는 정착하면서 일단 저희가 새 나라를 살아봤기 때문에 불가리아 들어갔을 때 이미 저희 나이가 좀 50세 이제 들어서기 시작한 나이라 너무 이렇게 급하게 진행을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원래 저희는 현지에 들어가면 현지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빨리 파악하고 열심히 이렇게 알아보는 성향인데 그걸 많이 죽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어, 잘 빨리 적응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언어를 시작을 해서 열심히 좀 언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사실은 그 언어 선생님이 그 나이가 좀 많으신 80세 선생님이신데 언어 굉장히 잘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모든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이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근데 남편은 이제 그 선생님하고의 어떤 그 배우는 차이가 성향 차이가 좀 잘 맞지는 않으시고 이 언어 선생님은 영어를 전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남편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야 되는 성향이기 때문에 또 언어 때문에 남편이 대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학 들어가면 아, 지금 불가리아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하게 배울 수 있는데 다른 개인 튜터나 학원을 갔을 경우에 재정이 많이 들리는 점도 있고 꼭 재정 때문만은 아니고 코로나로 학교가 많이 거의 다 문을 닫았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남편이 사실 늘 관심 가졌던 분야가 그 전공과 상관없이 그림 분야였어요. 그림과 사진에 관심이 많았었고, 사실은 선교사 사진학교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선교사 사진학교라는 그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도 가입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 사진학교의 강사님이 사실은 불가리아 살고 계세요. 그분 나이는 한 70대 초반이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선교사로 지금은 불가리아에 계세요. 원래는 사진 전문가셨는데, 그러면서 남편이 대학에 들어간 동기는, 원래부터 그림에 관심은 많았었어요. 근데 선교 사역에 그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잘못되고 부유한 태도인 것 같고, 저 감히 엄두를 낼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항상,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랬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어, 개인적으로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기회가 있었고, 그런 이유로 남편이 그 관심 분야에 있어서 제가 동의를 하게 됐고, 저도 같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게, 어, 조지아에서 불가리아 떠날 때쯤이었고요. 지금은 남편이 그 불가리아 가서도 대학을 들어갈 생각, 미술대학을 들어갔거든요. 예술대를 들어갔는데, 대학까지 갈 생각은 없었어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언어를 배우기 위한 동기로 대학에서 배울 때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알아보다가 우연히 그 대사관 안내지를 보면서 대학 안내지를 보면서 유학 안내지를 볼 때 아트 대학을 알게 됐고 미술 대학을 알게 됐고 그 대학에 한번 학비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자라는 제안을 했고 남편이 그래서 마침 그 모든 서류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 서류를 다 해서 냈는데 합격이 됐고 합격하고 난 이후에도 이제 아무리 학비가 부담이 이렇게 안 돼, 그러니까 큰 재정은 아니, 한국에 비해선 저렴할지라도 조금 부담이 됐었는데, 어, 장학제도를 알게 됐고, 마침 그 장학제도의 서류를 또 되게 어려운 서류거든요. 이제 그 모든 어려운 서류를 다 준비해서 냈는데, 그 서류가 기적적으로 통과가 됐어요. 사실은 그, 그 서류를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려고 이거 되게 길게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해주시려고 아예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장학생으로 전혀 돈이 들지 않고 지금 배우고 있고, 오히려 학교에서 용돈까지 받으면서 지금 배우고 있고, 언어 배우려면 되게 재정도 많이 들어가는데, 다행히 남편은 대학에서 최고의 프로그램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느라고 되게 많이 바빴어요. 저희가 지금 한국 들어오기 전까지는 남편은 아침 거의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언어도 너무 오전에 전체가 언어였고 오후에는 미술 가기 때문에 되게 많이 바빴고 저는 이제 주로 언어 배우고 일상생활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누고 싶은 마음은 아까 저희가 가장 큰 소망을 다시 한번 기약하게 됐는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서 음, 솔직히 저희가 세 나라를 다 거쳐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제가 욕심이라면 그런 눈에 보이는 결과들을 본 것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참 많이 부족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간 살찐 저희에게도 약간 실패자의 어떤 감정이랄까 나라 세 번을 옮기다 보니까 그런 이제 저희도 모르게 주눅드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도 비슷한 말을 해가지고 어떤 권사님한테 기도해 주신 권사님한테 저희가 참 많이 한 게 없고 실패한 것 같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분이 어, 왜 우리가 한 일을 하나님이 평가하게끔 해야지 우리가 스스로 평가하냐 하시면서 그거 자체가 음, 옳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되게 많이 위로해 주셨는데 어, 그런 감정이 기본적으로 있었는데 오늘 예배드리면서 참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느꼈고 불가리아에서 다시 남은 시간을 살지라도 뭐 하나님의 공의가 뭐 정말 아름답게 눈에 확 띄게 보여지고 그런 결과들을 다시 못 보게 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드린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그것을 만족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제 기도 모임 이렇게 오기 전부터 기대가 저는 컸었어요. 그냥 어디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이 많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성교에 대한 그런 이해나 성숙도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 그 모임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짧은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 마음을 가기 전에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지에서 특별히 많이 하고 있는 게 지금은 없어요. 열심히는 살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학교 다니느라고 너무 힘들고 바쁘고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어떤 대단한 사역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사실은 없어요. 그 어떤 왜냐면은 그러기에는 불가리아가 사실 이미 있는 그 개신교들이 꽤 있고 그 개신교들에게 필요한 게 어떤 재정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행사나 거대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불가리아가 기도로 막혀 있는 부분들이 좀 풀어지고 어 기도가 더 심어져야 되는 땅이구나라는 생각 많은 사역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모아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뭔가 하려고 하는 생각을 오히려 더 적게 한 곳이 불가리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편이 학생으로 잘 지내고 있고 가끔은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도 솔직히 있어서 기도를 부탁드려요. 근데 그렇다고 저는 원래 뼛속 깊이 선교사기 지냈기 때문에 정체성이 많이 흔들리진 않지만 남편과 제가 예술이라는 부분을 좀 새롭게 마음의 염두를 하게 됐고 이것도 주님의 여러 가지 방법 속에서 차근차근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아직도 지금도 100%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그냥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가는 것뿐이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금 예술가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조지아 때부터 거기서 우연히 기독교인이지만 그 완전히 그냥 기독교 예술을 하신 분이 아니라 완전 일반 예술가이신 분 화가님을 만나시게 됐고 그분 통해서 많이 예술에 대한 조예를 갖게 됐고 그러면서 저는 또 저희 예전단에서도 사실은 최근에 예술전단에서도 굉장히 그 7가지 영역, 그러니까 사회의 7가지 영역을 7가지로 나누는데 그 7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하나의 나라가 그 각 영역 가운데 뭐 예술계면 예술계 그리고 뭐 방송 문화 뭐 교육계면 교육계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러한 그 책을 많이 편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책을 저도 최근에 한번 책 같이 공부하면서 굉장한 많은 동기들을 갖게 됐습니다. 음, 구체적인 기도 제목 나눌까요? 나눈다면 일단은 저희가 그 어, 언어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서요. 언어를 다행히 재밌게 잘 배우고는 있어요. 재밌게 잘 배우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남편도 올해 학교에 들어갔지만 언어 코스에서 지금 사실은 수업 일수가 작년에 너무 많이 부족해서 작년에 급하게 한국에 누님을 하늘나라에 보내면서 급하게 오느라고 3개월을 머물러야 했었거든요. 저희 남편이 누님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은 가족이 누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모든 장례 일정과 그 이후에 모든 사항들을 우리가 다 이제 정리하고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서 그런 이제 과정들이 생각보다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적으로도 많았고 심리적으로도 힘들었고 했기 때문에 작년 3개월 동안 한국에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수업 일수가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언어 코스를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1년을 언어를 배우게 되는데 남편이 잘 언어 코스를 통과해서 본 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한국인 학생이라고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나이도 많은데도 그래도 대학생으로 들어왔는데도 잘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사실 불가리아 학교가 유학생들이 꽤 오지만 그렇게 유학생들을 막 다 잘 도와주고 그런 학교가 아니에요. 공산주의적인 마인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차갑거든요. 못하면 못하는 걸로 그냥 끝내버리는데 굉장한 많은 배려를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올해 언어 코스 잘 감당해서 겨울 동안 가을 학기부터 시작을 하니까 겨울 내년 봄까지 잘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 다 저희가 기도 편지에 나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자로 기도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드려야 될 충분한 분량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게 가장 불가리아로 부르신 소명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주된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외자로 중보자로 온전히 잘 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건강이 조금 아주 심각하게 있는 건 아닌데 조금만 무리하면 좀 문제가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도 좀 저 같은 경우는 무릎이 갑자기 문제가 가기 전에 생겨가지고 침을 계속 받고 있는데 아마 오늘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에는 허리 항상 안 좋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는 불가리아 교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리아 교회가 개신교회 활동이 굉장히 많이 활발한 편이에요. 주로 불가리아 개신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곳은 아직까지도 유럽입니다. 우리가 아니고 아시아 쪽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요. 주로 서유럽에서 많은 그 지원과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사실 불가리아가 90년대 초반에 바로 그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그때 복음적인 물결이 확 들어왔지만 어떤 깊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좀 많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어
그래도 굉장히 제가 여태까지 지내왔던 나라 어느 나라들보다는 개신교가 굉장히 많이 그래도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 있는 상태이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단 활동들이 굉장히 요즘은 많아서요. 저희 지금 현상만이 아니고 어, 꽤 오랫동안 불가리아에 이단이 초기 때부터 한국 이단이 들어와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요. 지방까지 거의 모든 지부나 어떤 늘려 있고 문제는 그 이단들이 대부분 저희 개신교 교회 현지 교회에 많이 침투해서 현지 교회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같이 협력하거나 도움을 받거나 가르침을 받는 일들이 굉장히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리고 사역을 너무 잘해요. 활발하게 지원이 굉장히 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코리안 어떤 무슨 행사로 한국어도 무료로 가르치기도 하고 뭐 다양한 태권도 행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화려하게 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쉽게 한국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관련이 되게 돼 있고 교회조차도 분별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한국을 좋아하는 마음과 어떤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단하고 연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교 비자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에게 비자를 내주는 그 교단조차도 이단하고 굉장히 깊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 사실인데 음, 이런 분별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우리가 말로 하도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선교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말로나 이런 걸로는 굉장히 뭐가 다르냐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그런 다를 것이 특별히 없고 어, 우리가 분별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별이나 영향력들이 좀 개개인 차원의 선교사로서는 제안을 이렇게 뭔가 영향력을 주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어떤 새로운 어떤 흐름, 좀 관심과 일들이 좀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불가리아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선교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인구도 워낙 작고 작은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과 기도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조금만 나눠주실 그 아니, 없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네, 제가 아까 11시 반까지 나눠주셔도 된다고 와, 했는데, 그렇게 길게. 네, 네. 보통 그렇죠. 오시면 12시까지도 나누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해서 제가 오히려 11시 반까지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있는 분들은 간사님 두 분 빼놓고는 굉장히 애절에 오래 계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선교지를 옮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한 번도 아니고 두 해봐서. 번씩이나 옮기게 된 것에 대해서 혹시 저희에게 나눠주실 수 있는지, 왜 그렇게 옮길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제 제가 알기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뭐 비자라든가 어떤 사역이라든가 추방이 되기 일보 직전에 옮길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네, 하나는 그 리더십들 간에서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 뭐 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현지에서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가장 큰 비자나 뭐 공안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이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라면 건강에 대한 문제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제르바이잔이나 그루지아는 이제 가까운 데 있어서 이동을 하시긴 했는데, 또 그쪽에는 아제르말을 쓰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나눠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번에는 우리 김 선교사님이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 싶은데요. 저희가 2004년 9월에 YM 예수전도단통에 나갔습니다.
어, BTS 제자훈련학교 그리고 중보기도 2004년이요? 예? 그럼 예, 2004년, 2004년 9월에 지금 그러면 20년 정도 됩니다. 네, 30년, 그러니까 거기가 30대 초반에 나가신 거네요. 네. 네, 결혼하고 몇 년 안 돼서 바로 나갔고요. 네, 아제르바이잔에 있을 때에는 DTS 제자훈련학교 스텝으로도 섬기고 중보기도 사역 그리고 아울리치 팀들 한 10번 이상을 저희가 계속 일정을 짜고 리드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제 현지인들 섬기는 일도 했고 다양하게 팀 안에서 했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조지아로 이동하기 직전에 이제 후임 그 선교사하고 좀 문제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리더십이 저희가 당시에 대학 사역 팀장 물론 이제 공식적인 팀은 아니었지만 팀장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 그 최고 그 리더십에서 후임 선교사 얘기만 듣고 팀을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말도 없이 해체한 거예요. 아, 뭐 물론 그 후임 선교사와의 갈등과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은 사실 저희가 그 당시에는 정말 선교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름 맡겨준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충성하려고 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그런 결과를 저희가 맞이했을 때 정말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공식적인 인사도 못하고 그 최고 리더한테 편지 레터만 써서 보내고 저희는 짐 싸고 다 떠났어요. 그 당시에 한국에 왔는데 어 이제 그 상처도 외적인 상처가 있고 내적인 상처가 있는데 매했기라는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는데 목에 뭐가 걸린 듯한 그런 증세가 저한테 있었고 안에도 그런 상처가 외적인 상처가 이제 얼굴에 드러나고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한 2년, 3년 정도 지나니까는 조금씩 조금씩 사라졌는데 그러면서 어, 저희 그 선교단체 본부 간사님들, 대표님 만나서 저희 상황들을 나누었고, 그런데 단체에서는 어, 그 조지아에 이동해서 그 한 텀만 적어도 섬겨달라고 섬겨보지 않겠냐고, 그리고도 어려우면 그때 스탑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어, 결정을 조지아에 가서 했어요. 그 조지아 YM 대표를 만나서 아제르바이잔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어, 너무 어려웠다. 예. 아니, 저희가 조지아에 이동했을 때 첫 1년은 언어 그 기간으로 보냈고, 바로 2년째부터는 다른 한 한국인 그 여자 싱글 선생님과 함께 텔아비브라는 지방 그 도시에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약 6년 정도 이제 현지 교회도 섬기고 그리고 계속 제가 거기에 있을 때부터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아제르바이잔 있을 때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은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지 붓 한 번 들지 못했고 조지아에 있을 때 아제르바이잔 화가 조지아 화가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림을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 불가리아는 저희가 2020년 2월에 안식월차 잠깐 한국에 나왔는데 그때부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계속
저희는 2개월, 3개월 후에 돌아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결항됐어요. 저희가 그 당시에 1년 반 이후에 이제 조지아에 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보통 한 달, 두 달밖에 게스트하우스에 지낼 수 없어서 옮긴 장소가 10곳이었어요. 와, 그 짐들을 계속 매번 가지고 옮기는 게 너무 힘들었고, 이제 조지아에 가야지 그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2021년 8월에, 그 한 달 전에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조지아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조지아에 가서 살며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자신도 없고,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 대안들,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기도했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불가리아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조지아에 있을 때, 선교사 대상으로 사진 작가 전문 과정을, 어, 불가리아에서 있었기 때문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는, 아, 불가리아는 우리하고 전혀 맞지가 않는다. 뭐, 선교적으로나 생활이나, 그래서 전혀 관심, 마음을 안 두고 왔었는데, 참 이상하게, 2021년 8월, 어, 조지아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마음을 갖지 못하면서, 기도했을 때, 불가리아에 대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뭐 미대에 들어가야 된다, 어떤 미술 활동,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 이런 생각도 없었어요. 불가리아는 종교 비자를 통해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는데, 어, 그 전에 있었던 아제르바이잔, 조지아하고 너무 달랐어요. 불가리아는 EU 가입국이었고, 종교 비자를 받기 위해서 서류가 정말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 까다롭습니다. 한국에서 그 많은 서류들을 준비했었고, 들어가서도 아이디 카드를 얻기 위해서 동일한 그 서류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한 달, 두 달이나 걸렸어요. 어, 그런데 그 아이디 카드 얻는 과정이 어려웠지, 그 이후에는, 어, 아, 정말 다르다, 이런 것들 많이 느꼈고요. 언어 그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 안에 든 생각이, 어, 이런 그림, 예술 통해서, 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싶은데, 아, 어떤 연결점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미술대학교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모든 서류들을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정부 초청 장학생 원고가 나왔어요. 보통 5월에 있었는데, 작년에는 7월 달. 그것도 보통 2개월 정도 시간을 주면서 서류 접수 기간으로 삼는데, 딱 일주일만 준 거예요. 제가 어, 정부 초청 말고 원래 이제 들어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면서 모든 서류를 제가 스캔하고 또 따로 파일로 준비를 해두었는데, 저는 그 일주일 안에 모든 그 서류 준비한 필요한 서류들을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검토 가운데 이제 은혜 가운데 합격이 되었고, 작년 한 해 동안 언어를 배우면서 또 드로잉, 페인팅 그 지도 교수님 통해서 지도를 받고 계속 연습할 수 있었고, 또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2개월 동안 계속 그리는 거예요. 날씨는 더운데
큰 30호, 20호, 마지막에 10호, 풍경화 2개, 인물화 하나, 그림을 그리면서 배웠던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났고, 또 조지아에서 만난 한희원, 그 선생님이 지금 광주에 계시는데, 인사드리러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또 친구 되시는 문화미술관 그 관장님이 내년에 그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여해보라고 또 그 한의원 선생님도 추천해 주셨고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저에게 많은 기대가 되고 굉장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취미로 그림을 그렸고 또 어떤 어, 연결점 위에 학교에 들어갔지만 그동안은 연습이었는데 내년에 2개월 동안, 3개월 동안 레지던스 그곳에 거주하면서 창작 활동을 하고 또 개인전 처음으로 제가 참여하게 되면은 선발이 되면은 첫 전시회를 또 하게 됩니다. 광주에서 또 제가 저희 파송교회가 있는 의정부에서 또 서울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어요. 어, 아직 그림 실력이 많이 부족한데 제 목적은 딱 하나예요. 저는 일반적인 세상적인 그림 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어, 제 그림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고 싶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 그림을 통해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인데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는 시간 제한이 있고 저희는 비싼 월세 때문에 지금 방 하나, 거실 하나 작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제 개인 작업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업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또 아내가 더 부연 설명. 김선생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네. 지금 그림을 그리셔서, 이렇게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는 뭐 저희한테 주신 그림으로만 봐서도 알 수는 있겠는데요. 선교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시려고 그림을 선택하셨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저희 연결된 교회가 한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비자 받을 때 이제 그분이 교단장이기 때문에 교단장이시면서 또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담임 목사님으로 저희가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앞으로 이제 기도 모임도 참여할 계획이고요. 그분은 이미 연결된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교단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도 그 현지 교회 목사님과 같이 상의하면서 그런 사역과 관련된 일들을 생각해 보고 싶고요. 어, 물론 그 아이들 뭐 관심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같이 할 수도 있지만은 저도 계속 배워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 목사님과 상의하면서 하나하나 결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에는 제가 생각만 하고 시도하는 거를 굉장히 주저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계속 그림이 준비되는 대로 전시에 그런 기회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재정이 있다면은 저는 현지 교회를 그 재정으로 많이 돕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나아가 정말 그런 어, 지금은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 문화센터처럼 공간을 허락하시면은 그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다양할 것 같아요. 가르치는 일부터 또 함께 마음에 맞는 사람들 같이 그림을 계획하고 할 수도 있고요. 꼭 어떤 영리 목적으로가 아니라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림 쪽에 예술 쪽에 관심 가지면서 꼭
그 교회나 기독교 예수를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이번에 처음 이렇게 그냥 애제를 생각하면서 주신 마음이 그 지친 애제를 섬기시는 분들의 그 지친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주님을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것뿐이고, 어, 사실은 그 유럽이잖아요. 불가리아가 어쨌든 동유럽 안에 들어오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는 그 전에 있었던 나라들하고의 어떠한 그 사역적인 접근이 너무 다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 있던 나라들은 진짜 오히려 전도하기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슬람이라는 어떠한 제한된 환경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었던 거 맞거든요. 그리고 얘기했을 때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그러니까 일단 되게 근본적인 사역하기에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 전에서 조지아에서도 양 물론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주로 그 저희 기관 내에서 단체 내에서의 사역을 했지만은 그래서 제자 양육이라든지 그 현지인 그 DTS 스텝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현지어로 중보기도 가르치고 가르치고 예배하고 또 DTS 끝난 이후에서도 계속적인 관심과 관계가 이어져다 보니까 그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그런 현지 자매들 이제 양육하면서 결국 되게 훌륭하게 간사로 남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조지아에서도 어, 사실 아제르바이잔에서는 그 보안 때문에 전도를 많이 저희 단체에서 제한 겁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항상 그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때 너무 조심할 거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영어학원이 너무 이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이유도 비자의 수단이죠. 되게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영어학원이 너무 가장 좋은 학원 중에 하나였어요. 저희 바쿠에서 아제르바이잔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도 굉장히 보안적으로 신경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현지인들과의 어떤 안 믿는 현지인들과의 이렇게 더 깊은 침투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저도 모르게 보안 때문에 주저를 많이 해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조지아에 와서는 결정한 게 하나, 이거 아마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때는. 근데 제가 조지아에 와서는 너무 그게 좀 한이 맺혀가지고, 아, 나 이제 만나면 무조건 복음부터 전할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뭐 관계전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관계전도는 아제르바이잔에서 많이 했었기 때문에 바로 복음으로 들어갈 거야. 해서 정말 그렇게 바로 복음으로 접근을 해서 만나자마자 한 자매님은 바로 복음을 만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그냥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얘를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얘를 맡기면서 영어를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영어를 가르쳐 줄 수는 있는데 심지어 좋은 선생님을 연결해 줄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조건 하나가 있다. 성경을 같이 읽게 해달라. 그 손녀의 할아버님한테 그렇게 하면서 바로 성경 공부를 시작해 버렸어요. 안 믿는 아이를 대상으로. 그 자매와 어머님을 대상으로, 엄마를 대상으로 그냥 두 사람 이혼당해서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두 사람을 처음부터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느낀 거, 하나님 주신 마음 나누고, 그 자매, 그 어머니 이렇게 같이 나누다 보니까 6장 7절에서 6장에서 6장 뭐 요한복음 6장 7장 나가면서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복음 전도가 되더라고요. 제 간증을 하게 되고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됐는지 왜 주님이 생명의 빵이 되셨는지 현진이 그 질문을 하면서 근데 그렇게 전도를 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유럽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 여기 지금 차별금지법 같이 유럽이 사실은 그러한 기본적인 법들의 조항들이 있고 전도나 이런 것들 공개 전도를 할 수 없게끔 사실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공개 전도를 해서 신고가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건 아니지만 팀들이 와서
다른 선교사님들이 팀을 받았을 때 그렇게 공개 전도를 했을 때 어, 바로 신고는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러기도 하고 문제는 문화 자체가 틀려요. 어, 종교적인 얘기를 오히려 하기가 힘든 곳이 유럽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사진과 그림 쪽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자연스럽게 제 마음 가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유럽 사람들의 마음이나 유럽 사람들의 어떤 문화 속에서는 이들에게 접근할 때 되게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더 접근하기가, 그러니까 종교로 직접 접근하기가 더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림이나 예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나누진 않았는데 도저에서도 사실 사진 하나 저희가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감동받은 꽃이 있었어요. 현지에서 불가리아에서도 나는 꽃인데 그 이름이 스노우드롭이라고 하는 꽃인데 눈 속에서 이제 피어나기 시작하는 가장 봄에 첫 번째로 피는 땅에서 피어나기 시작하는 꽃인데 그게 눈을 뚫고 피어나는 꽃이거든요. 그 꽃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 부분을 나눴던 적이 있어요, 한번. 아, 그거는 한국 분들하고 나눴는데 하여튼 그때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왜냐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감동이 됐기 때문에 그걸 사진 찍은 거기 때문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앞으로 에젤에서도 좀 많이 좋은 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연결점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대놓고 뭐 길거리에서 유럽 사람들 뭐 사귄다 동양인이 잘 안 사귀어져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불가리아 상황이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저거 사역을 하고 계세요. 집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90% 선교사님들이 다 집시 사역으로 집시는 민족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불가리아 본토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집시 사역에 접근은 되게 쉬워요. 기존 선교 방법으로 접근하면 돼요. 이렇게 구제 사역 많이 하면 돼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기존에 했던 사역도 그렇고 저는 구제 사역 쪽은 아니라는 구제에 대한 마음은 저는 되게 많았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저는 양육이나 어떤 그런 쪽의 사역을 자꾸 주시는 것 같고 중보기도 쪽인 것 같은데 그런데 구제 사역하고는 자꾸 연결이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불가리아 올 때 저희는 또 난민 사역, 그러니까 난민 사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집시 사역은 너무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안 할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본토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왔고, 근데 아까 불가리아 사람들을 사귀기 되게 힘들어요. 거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많은 불가리아 사람들, 본토인들은 거의 사귐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잘 안 사귀어줘요. 제가 아제르바이잔에서 정말 그냥 너무 쉽게 사귈 수 있었고, 제 성격이 그렇게 내성적인 성격도 있지만 사실은 현지인들은 굉장히 빨리 친화력이 있는 성향이거든요, 저는. 근데 불가리아는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차가운 건 아니지만 굉장히 정통 유럽적인 스타일이 있어요. 이렇게 쉽게 사람들한테 마음 열지 않고 그릇이 친절하고 매너 있고. 아, 그래서 어떤 접근 방식을 위해서라도 어떤 예술대학 교수님들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거기 학생들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뭐가 있어야지, 교류가 있어야지 그 사람, 그냥 일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접근성이 더 열려지기 때문에 사실은, 일부러 학교에 들어간 것도 맞아요. 근데 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절대 쉽지 않고요. 그렇게 다른 선교사님들은 아니, 50이 돼가지고 뭐하러 고생하냐. 가서 이제 되게 고생할 거 뻔하니까 되게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전혀 모르는 길을 개척해서 가고 있는 길이고 저희도 몰라요. 지금 저희도 모르고 그래서 질문을 하셔도 막 속 시원한 대답은 저희한테 나올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어, 지금 현재는 전시회도 하시고 미술 작가로 하고 싶으신 내 네, 생각이죠.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선교에 어떻게 연결할 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지금 없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떤 표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학교를 들어가려고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이 길을 가겠다라는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학교가 열려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남편이 학교 다니면서 좋은 거는 의외로 저 예술대학생들 되게 걱정했었거든요. 한국처럼 이렇게 막, 막 너무 막 화려하고, 막 소위 저는 거의 한국은 좀 무섭을 정도로 너무 세속적이라서. 근데 다행히 저희 학교는 되게 전통이 있는 학교기도 하고 200년 정도 된 학교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학교가 좀 보수적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의외로 되게 순수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력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의외로 학생들이 순수하고 남편이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남편을 도와주고 있는 학생들, 우리가 이제 외국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런 학생들이 너무 착하고 순수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불가리아 청년들이 굉장히 좀 키도 크고 무서워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키도 조그맣고 막, 그리고 막 문신도, 여기도 그렇지만 문신도 뭐 장난 아니고 막 행동하는 것도 건들건들하고 막 그런데, 의외로 예술대학 이번에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되게 순수해 보이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남편이 지금 제일 많이 도움받고 있는 학생도 남편한테 제일 도움 주는 학생도 와 어떻게 불가리아에서 이런 학생이 있지? 할 정도로 신기하게 좋은 학생들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여기 YM 선교사시신데요. 되게 네, 우리 선교 편지 보면 선교사님들 보면 YM 선교사님 보면 팀 사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불가리아에서의 YM 팀과의 그 관계나 네, 그런 사역 맞아요. 쪽은 네, 어떠신지. 예. 맞아요. 아까 남편이 나눌 때도 다 이제 떠난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남편이 이렇게 잘 나누지만 어쨌든 딱 포인트는 이렇게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아제르바이잔에 저희가 갔을 때 선교 환경이요. 저희만 한국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간 선교지 대부분이 한국인이 YM 한국인 출신 선교사님이 없는 곳에 이상하게 저희가 가게 됐더라고요. 근데 아제르바이잔도 저희가 갔을 때는 한 분의 어떤 싱글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분도 저희 단체랑 사역이 너무 사역도 안 받고 성행도 안 받고 해서 이미 튕겨져 나가신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그 한국인 선교사님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았어요. 다 미국인이거든요. 아제르바이잔에 계셨던 선교사님들이 어, 100%다 미국인이셨어요. 그것도 콜로라도 베이스에서 오신 한 베이스에서 오신 되게 특이한 경우긴 해요. 왜냐하면 콜로라도 YM 베이스에서 아예 전략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을 타겟한 곳이거든요. 처음부터. 그래서 선교사를 전략적으로 보낸 곳이기 때문에 한국인 선교사가 하나도 없었고 기존에 그냥 싱글 선교사님 한 분이 잠깐 계셨다가 이제 그분도 안 맞아가지고 튕겨져 나가버리시고 그분이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저희 단체가 한국인에 대한 인상이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는 공식 루트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미 저희도 콜로라도 베이스에 일부러 가서 훈련 6개월을 받고, 석유 훈련을 받고 간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를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제가 저희 단체에도 많이 나누게 됐어요. 나중에 굉장히 솔직해져가지고 처음에는 무서워서 왜냐면 우리 단체의 문제를 내가 고발하는 식의 느낌이 들어서 안 했었어요. 아예 안 하다가 한 십몇 년 지나고 나니까 좀 제가 사람이 아줌마가 되니까 이제 점점 무서운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단체도 막 나누게 됐어요. 기회만 있으면 나누고 그런데 그게 오히려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그 콜로라도에서 온 타겟에서 가다 보니까 특성이 너무 강했어요. 그리고 미국인 선교사님데다가 그 미국인 우월 의식도 너무 강했고 또 다 막 저희 단체 그 당시 리더 자체가 그 아제르바이잔을 개척해낸 그 미국인 리더가 하버드 대학 출신이셨어요. 그다 보니까 굉장히 훌륭하셨죠. 엄청 훌륭하시고 그 시스템 자체가 뭐 장난이 아니었어요. 저희 처음 가자마자 뭐 보안 시스템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야 했었어요. 어떤 거 조심하고. 불가리아에도 팀 사역하고 있는지 근데 그거를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미국인 대부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 사역자의 경험이 없었어요. 저희는. 그러다가 후임 한국인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이분하고의 어떤 마찰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 개인적으로 저는 마찰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남성분들끼리는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찰 속에서 그분은 대학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이렇게 좀 하셨고 그분 스스로가 영어를 잘하신 분은 아니셨는데 그분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통역까지 시켜가지고 이제 리더한테 빵 먼저 얘기하는 바람에 우리는 좀 리더한테 막 그런 거 모자랄질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참고 있었고 참고 그냥 좀 그분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좀 기다려 보자라는 태도였는데 그분이 먼저 이렇게 가서 막 리더한테 얘기하는 바람에 리더는 이제 그 얘기만 듣고 리더도 하필이면 그때 경험이 좀 부족한 원래 그 진짜 경험이 많은 리더가 지쳐서 그만뒀고 그러고 나서 새로 오신 4년밖에 안 됐는데 나이만 좀 많으신 그런 리더 부부가 이제 하시면서 그분들이 현지어를 전혀 못하신 리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잘 현지 상황에 적응도 안 된 상태였고 저희는 현지 상황이 완벽하게 적응이 돼 있었죠. 언어를 워낙 잘했고 영어는 어느 정도 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분이 리더로 있을 때 그 한국인 그 새로 오신 후임이 이렇게 막 얘기하는 바람에 그 얘기만 듣고 일단 이 가정 둘 다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분 나중에 고백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셨어요. 나중엔 미안하다고 막 웃는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너희가 상처받을 줄 몰랐다고 자기는 둘 다 보호하기 위해서 팀을 갈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둘 다 보호하기 위해서 팀을 나눠야겠다. 그래서 깨뜨렸다고 했는데 저희는 이미 받을 대로 상처를 다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무릎 꿇고 사과하시는데 용서를 구하시는데 저희가 미안한데 그래도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우리는 아예 사역을 그만둘지도 모르겠다고 그리고 한국에 일단 들어가고 YM을 떠날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상처받은 마음에 그래서 그 같이 친했던 미국인 선교사님들도 다 저희 단체 중에 정말 친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나중에 저희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저희가 인사를 안 하고 떠나가지고. 근데 어 나중에는 이제 어쨌든 저희도 참 많이 미성숙했고 부족했죠. 떠나는 모습 속에 상처 때문에 뒷마무리를 하지 않고 떠난 거고 그러고 나서 조제에 간 것도 굳이 선교사로 다시 나가고 싶지 않았었는데 저희 파송교회가 저희 선교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한국에 들어오라고 파송을 안 해준 상태였는데 일단 한국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왔고 파송을 갑자기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그런 파송을 하면 선교지를 바꿀 수도 있고 선교 단체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도 기다려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엉뚱하게 그런 상황에서 파송을 받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6개월 과정 속에서 조지아로 결정하게 됐고요. 저희 단체에서도 그때 디브리핑 다 같이 하면서 저희가 선교단체로 옮길 생각이 있던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선교사님들을 잃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렇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러니까 그만두는 거를 한 텀만 빌어달라고, 그리고 선교지를 뭐 조지아 가던 어디 가던 기다려 드릴 테니까 한 텀만 더 같이 있어 보자 하셔서 6개월 후에 저희가 조지아 가게 됐고 조지아에서도 YMO를 바로 그렇게 연결하고 싶지 않아서 일단 조심스럽게 팀 리더를 만나봤어요. 일단 저희 팀 리더가 그 당시 팀 리더가 저희 아제르바이잔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미 같은 미국인이니까. 그래서 그 리더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너희 그때 왜 그렇게 솔직하게 다 반발하지 않았냐. 다 그거를 너 전체 그 중앙아시아 그 전체 리더한테 중앙아시아는 또 유럽으로 속했거든요. 그래서 그 유럽 리더 그때 거기까지 그러니까 올려도 된다 했는데 저희가 그런 짓 안 하고 싶다 해서 왜냐면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선교지에 나왔는데 선교사들끼리 있는 문제로 선교지를 혼란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게 싫었어요. 그게 제 자존심이 강했던 거죠.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해서 나는 그런 내용을 올리고 싶지, 자세한 설명도 안 해. 그냥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조용히 그냥 지나가고 싶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때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 후임 선교사 그 가정이 국내에서 오랜 시간 동안 대학 사역을 하다가 오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는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저들이 지식도 그리고 경험도 많으니까 그냥 기회를 주자 하면서 저희는 사실 떠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조지아에 왔을 때에는 조지아에서도 다 팀 사역하는데 저희가 이제 들어갔던 텔라비 지역에는 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과 또 김문아 그 한 싱글 선생님 그분이랑 이제 그분은 YM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한 팀이 근데 되어서 팀 예, 사역이 예. 이제 아제르바이잔에서 미국인 안에서 이제 저희가 팀 사역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조지아와도 한국인이 없었어요. 거기서 또 미국인 리더만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온 상태 때는, 조지아 때는 미국인 리더하고 현지인 스태프들과의 관계가 또 뭔가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현지인 스태프들 몇 명이 다 나가서 미국인 리더 혼자만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상태에서 조인을 했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조인한 이후에 오히려 현지인이 슬슬 이렇게 다시 재조인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조금 늘었어요, 현지인들이. 그래서 같이 사역을 했었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팀 사역의 경험을 하기는 힘들었죠. 한국인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불가리아에 왔잖아요. 왔는데 저희가 이미 팀 사역의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영어 문제를 떠나서, 언어 문제를 떠나서 그렇게 미국인 성향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그 조지아에 계셨던 미국인 선교사님도 조금 독특했었어요. 굉장히 미국에서도 되게 시골 섬 출신이다 보니까 조금 관계 문제가 많으셨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현지인들도 되게 힘들어하는 리더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디브리핑을 저희 단체에서 다 했거든요. 근데 저희 단체가 또 다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리더의 성향도 그렇고 약간 트럼프 성향이신데 그런 트럼프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마에서 이제 농담식으로 그분도 트럼프가시네 해서 해가지고 그분하고도 이미 다 저희 단체에서 나중에 저희가 나올 때는 이미 저희가 뭐 조지아를 떠날 때는 사실 팀 리더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그게 주 내용은 아니었고요. 안 맞는 건 맞았어요. 사역적인 방향이 우리랑은 정말 안 맞으시는 분이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되게 그 팀에 잘 해보려고 사모님 그 팀의 사모님하고, 사모님이 그래도 팀의 아내가 되시는 분하고 팀의 아내 되시는 분이 제일 고민되는 거, 제일 남한테 기도 제목 못 나는 거 저한테 나누셨어요. 그 정도로 좋은 관계로 있었지만 어쨌든 성향적으로는 참 많이 안 맞는 분이셨고, 나올 때 뭐 관계로 나온 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 이제 팀 리더도 우리 성향을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우리는 이래이래해서 불가리아로 가겠다. 근데 서운하지만 말리지 못하고. 그리고 조지아에 있을 때는 대부분 저희가 지방에 있었어요. 왜 지방에 가게 됐냐면은 지방 완전 시골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선 세 번째로 큰 지방인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완전 깡시골이에요. 정말 시골이에요. 근데 왜 거길 가게 됐냐면은 아제르바이잔에 와서 오다 보니까 그 조지아는 그 당시 저희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트빌리시가 너무 안정적인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선교지가 안정적이고 이렇게 너무 편안한, 전기 한 번 안 끊기고 우리 맨날 전기 끊기고 수도 끊기는 바쿠에서 살다가 어떻게 수도 뭐 전기 너무 안정돼 있고 이런 데서 어떻게 사역을 하지? 너무 부유하고 막 그러 보이는 거예요. 너무 편안해 보이고 그러면서 그리고 약간 거기서부터 유럽의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 사귀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가면은 너무 이렇게 사람들의 친밀감이 그 아제르바이잔식으로 막 빠른 거예요. 막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더 좋겠다. 그리고 제가 아제르바이잔에서 좀 뼈아픈 어떤 좀 아픔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웠던 것들은 우리 단체가 사실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제일 사역을 잘하는 단체였어요. YM이 제일 사역을 잘했어요. 정말 이거는 어느 단체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역을 굉장히 잘했어요. 진짜 화려할 뿐만 아니라 깊이감도 되게 뛰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세계관을 가르칠 정도였으니까요. 제자 양육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통역이 다 됐었어요. 영어로 뭐 유명한 강사들 미국에서 다 올 수 있었고, 그 강사님 그 영어 학원을 너무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어 학원을 통해서 그 세계관 강의를 은근슬쩍 다 넣는 거예요. 일반 학생들을 향해서, 그냥 안 믿는 무슬림들을 향해서. 불가리아 YM 팀만 얘기하고 이제 네. 불가리아 그 YM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팀들이 있고 소피아 저희가 있는 수도에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팀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예. 그러니까 지금 불가리아는 그 구소련 처음 독립했을 때 팀이 좀 크게 일어났었어요. 유럽에서 서유럽에서 확 들어왔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Y 사역이 이렇게 깊이 있는 사역은 못해요, 잘. 그러다 보니까 DTS 사역 잠깐 하고 다 빠져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생기면서 지금은 팀이 진짜 작아져 버려가지고 리더 자매가 30년 차, 그러니까 독립하자마자 들어와서, 그러니까 구소련에서 독립하자마자 들어오신 한 자매가 있어요. 보딜이라는 어디지? 노르웨이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는 너무 귀한 자매가, 정말 너무너무 귀한 자매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리더로 있긴 한데요. 그 자매 외국에 있는 혼자고, 나머진 현지 스태프들이 몇 명 안 남았어요. 그리고 스태프도 약간 그 정식 스태프이 아니라 개인 일을 하면서 하는 그런 스태프들만 남았고, 그러면서 지방에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방 사역을 하다 왔잖아요, 조지아에서. 지방에서 살아봤는데 저희 성향이 지방엔 정말 안 맞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6년을 견뎌봤어요. 근데 정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절대 지방으로 가면 안 되겠다는 결론을 이미 하고 왔는데, 하필이면 저희 그나마 그 보딜이 하고 있는 사역이 지방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사역도 거의 이제 남아있는 사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모델도 저희가 그동안 어떻게 거쳐왔다라는 걸 다 얘기를 들었죠. 다 들었기 때문에 저희를 되게 많이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되게 성숙한 자매더라고요. 엄청 성숙한 자매이기 때문에 이 자매가 우리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게끔 당연히 했었고, 우리는 지방에 있었는데 안 맞더라 해서 소피아에 머물기를 원했고, 그거에 대해서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허용이 돼서 지금 소피아에는 아무 스텝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밖에 없어요. 그렇게 독립사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YM 파송이신 건가요? 지금 미국 둘 사람들 다 있어요. 미국 YM 파송과 국내 파송. 국내 YM 예수전도단 파송입니다. 훈련을 미국 콜로라도에서 받고 왔기 때문에 당시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은 한국 YM 소속만 있습니다.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 거기에 기도 제목들 조금 올려드렸고요. 보시는 대로. 그런데 지금 추가로 된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심리적으로 또 사역적으로 안정이 필요하신 것 같고요. 어, 제가 보면 몸이 아프던 마음이 아프던 두 개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프면 또 짜증도 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국에 지금 계시는 동안에 건강히 좀 회복이 돼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언어 다르고 또 조지아 말 다르고 또 불가리아 말 다르십니다. 영어도 하시고 한국어도 하시고 이렇게 5개국어를 조금씩 이렇게 하시면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많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좋은 선생님과
또 예술 작품이 우리의 어떤 말을 대변해 주기도 하니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9월 6일이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9월 6일 출국하십니다. 출국하시기 전에 저희와 이렇게 지금 내일 모레인데요. 이렇게 벌써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또 지금 불가리아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단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불가리아만이 아니고요. 제가 몇 년, 유튜브에서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괌은 미국 영이잖아요. 괌에 갔는데 대한민국에서도 못 들어본 모든 대한민국의 이단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남녀 호랑개교 뭐 이런 거는 이제 한국에서 거의 들어볼 수 없는데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문의들도 그렇고 뭐 여호와의 증인부터 뭐 온갖 이단들이 미국에도 지금 쫙 퍼져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것 같고요. 불가리아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지금 들으신 대로 여러분 지금 가능하신 분들 다 마이크는 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이크 켜주시고 김주건 선교사님, 민아 선교사님, 저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은 분들에게 늘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말 한마디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또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을 받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제자 하나도 예수님을 등지는 것을 통해서 배반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실 때 베젤 선교회는 사역의 목적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안정적인 사역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또 저희가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선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미술로 화가를 꿈꾸시고 그렇게 해서 선교를 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듣기에도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또 미술을 대학에서 전공을 하시고 화가를 하시다가 이 사역으로 해서 어떤 정탐이라든가 현지인들을 접촉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그러니까 미대를 들어가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그림을 그리고 하시는 것도 미대를 전공을 하신 분이 아니고 또 이렇게 그림에 천부적인 탤런트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갈 일들이 참 많고 그냥 저희가 듣기만 해도 참 많이 힘드시겠다.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또 선교사로서의 정체성도 많이 힘드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